어닝콜 아까가 같이 멤버들하고 듣다가 튕기긴 했지만 어닝콜이 개떡이었어요. 저놈의 주가야 뭐 계속 봐봤자 여러분 속만 쓰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현대차도 알겠어요. 현대차도 볼게요. 아까 좀 전에 수급 정리하면서 얘기해줬지만 현대차랑 기아는 오늘 기관이 조금 괜찮은 가격이라고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방어를 해줬어요. 기관이 방어를 해줬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막판에 말아 올린 건 나선의 영향도 있지만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빠진 건 사실이야. 과하게 빠진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기관과 연기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도대체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일단 하나씩 보고 차트는 천천히 봐도 되니까 그냥 하나씩 볼게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 79조, 영업이익 60조, 순이익 93조, 에비타 64조. 다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왔고, 뭐 매출이야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뭐죠? 저거 성과급 부분하고 그리고 뭐예요? 저거 법인세 부분 때문에 빠진 거지만 결국엔 순이익이 엄청 늘었죠. 예상이 51조였는데 93조 나왔어요. 순이익이. 돈 잘 벌고 있다요. 돈 잘 벌고 있다요. 이 순이익 93조도 지금 알다시피 모르나? 저기 뭐야? 저거 키옥시아 지분도 가지고 있죠.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 키옥시아 지분에서 번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써 있다시피 투자자산 관련 영업 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익은 뺀 거고 그냥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순이익만 93조인 거예요. 그래서 본업 펀더멘탈 디램 랜드 가격 상승과 원가 개선 근거에 견조하다.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디램 랜드 3분기 뭐 이거는 아까 자료 줬으니까 어차피 이거 여러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 쭉 보시고 내년 전망을 일단 디램 수요가 전년 대비 20% 중반 이상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낸드 수요도 전년 대비 10% 이상 후반대 성장을 할 거다. 스마트폰 PC용 물량 일시적인 조정이고 공급 제약 완화 시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저거 지금 방금 맞나? 일단 이거 지금 뭐 HBM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실적 나와서 어닝콜까지 정리한 부분은 아까 자료방에 올려줬으니까 보고, 이게 이제 그 이영수 애널리스트가 이영수 애널리스트인가? 이영수 대표인가? 몰라. 아무튼 그 이영수 칼럼을 요약한 건데, 자, 어닝콜이죠. 자, 어닝콜 전에 주가가 일단은 실적 나오고 그래도 나쁘지 않네, 순이익 좋네 해서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5% 상승을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어닝콜 하고 나서 주가가 마이너스 20% 가까이가 빠졌어요. 어닝콜 하고 나서 주가가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침에 듣다가 말긴 했지만은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이거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얼버무린 거 그런 실망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은 역대급이었지만 주주를 향해 구태적인 신호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제목도 이건데 무슨 생각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관계자분이 보셨으면 좋겠고 볼 일은 없겠지만 이게 이거예요. 마이크론 어닝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론 어닝콜 때 마이크론은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물론 오늘 어닝콜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이겠죠? 월급쟁이니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보통 미국 어닝콜은 CEO가 나오든 적어도 최고 책임자인 CFO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알다시피 테슬라도 그렇고 거의 다 CEO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뭐 CEO가 사정상 안 되면 CFO라도 나와서, 그러니까 최고 경영 책임자가 나와서라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니 월급쟁이 내보내가지고 월급쟁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월급쟁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건재합니다. 우리 앞으로 쭉쭉입니다. 그러니까 채태원처럼 여러분 사팔사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월급쟁이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얘기 못할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 자사주 얘기 핑계를 스카이 ADR 핑계를 댔는데, 근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뭐 한 달인가? 한 달인가 30일 동안 30일 안에 그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 30일 전에 이거를 뭐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발표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방법은 있어요. 베리 아빠님, 그거는 그 레버리지 나오고 나서부터 이미 깨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거 깨진 지는 오래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어닝콜 자체가 뜨뜻미진도 아니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 싸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어닝콜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실적이야 어차피 잠정 실적에서 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 어닝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적어도
주주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책임자가 나와서 CEO가 못 나오면 CEO가 일정상 못 나오면 그 일정을 시부래 이때 잡아놓은 것도 웃긴 거 아니야? 뭔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주주들한테 이 희망찬 메시지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파세요 사세요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희 지금 잘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거와 달리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거니까 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 계약이 지금 뭐 장기 계약 부분도 문제였거든요. 장기 계약이 10건이 있는데 그 10건이 있건 20건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애들과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고라는 그런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튼 좀 잠시 흥분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실적 서프라이즈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번 것을 어떻게 주주 환원으로 할 거고 지금 더 앞으로 다음 분기 내년 이런 계획들이 어떤 거라는 좀 그런 디테일이 떨어졌다. 그런 디테일이 매우 아쉽다. 말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라. 사기꾼은 아니어도 사기꾼스러운 애를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라이브 튕겼나요? 갑자기 라이브가 튕긴 느낌은 뭐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 물론 단순하게 어닝콜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반대 매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요. 레버리지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3천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3천만 원의 현금, 그러니까 증거금이 아니라 현금 자체가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파는 부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또 서킷이 걸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얘기했죠. 마이크론하고 지금 원래 그냥 시가총액이나 이 규모로 보면 1등은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1등이 마이크론, 2등이 ADR 스카이, 그리고 3, 4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용이 이익 2배, 밸류는 낮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크론의 약 2배지만 멀티플이 오히려 낮은 이유, 뭐 레버리지 이유도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거. 자, 외국인은 미장을 사지만 국장을 안 사고 있는 그런 이유죠. 그리고 마이크론과 동일 밸류를 받을 거라 기대를 했던 이번 컨콜로 인해서 깎였다. 이런 뷰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문제점 태도예요. 태도. 알다시피 애플이 대표적이긴 한데 애플은 원래 어닝콜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요즘은 가끔씩 어닝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주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주주들한테 소송 안 당하려고 주주들 눈치를 봐서 이런 바로 즉각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늘린다고 하거나 이런 걸로 주주들을 조금 어르고 달래요. 아, 주가 이렇게 빠졌지만 우리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배당도 늘려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줄래?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태도가 지 같다는 거죠. 아니 월급쟁이 내보내가지고 주주들한테 뭘 얘기를 해주겠다는 건지 저는 100번 1000번을 이해해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 보고 나서 주가도 볼 거니까 잠깐만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고 잠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에 여러분은 자꾸 내평단쯤 왔으면 얼마쯤 왔으면 자꾸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멤버들한테 얘기했지만 자꾸 그 기대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알아서 뭐가 문제에서 빠졌고 뭐가 문제니까는 아까 말했던 300만 원이 아니라 270만 원까지밖에 못 가는지 그게 더 핵심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내 본전, 내 마이너스 자꾸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오늘 썸네일 봤어요? 오늘 썸네일도 그래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일단 좀 이따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어닝콜의 태도 이 부분이 실망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아무튼 이 정치적인 문제도 되게 큰 거예요. 이거를 6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고 이거를 진짜로 6월 달부터 전문가부터 방송인부터 여러 사람들이 레버리지 문제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다못해 제가 쇼츠에서도 레버리지 생기기 전부터 얘기했죠. 레버리지 되게 위험하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넥스트장 생겼을 때도 우리 시장 규모에선 이 넥스트장이 필요가 없어요. 미친 듯이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어서. 잠깐만요. 레버리지 대응을 지읒같이 했다. 어닝콜을 지읒같이 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는데 호황일 때는 이런저런 해체 겁나 해놓고 사람들 죽겠다고 할 때는 갑자기 조용하고 늦장 대응.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불 나기 전에 소화기를 사놔야지. 불 다 나고 나서 소화기 필요하다고 찾으면 어떡할 거고.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체크를 해야지. 다리 무너지고 나서 사람 죽고 나서 대응을 하면 대책을 세우면 도대체 이거를 매번 안전 불감증을 왜 매번 똑같이 할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억까라고 생각해요. 뭐
정부에서 등 밀어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라고 했는데 주식 다 물렸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억까라고 생각해요. 뭐야, 5,000피, 5,000피, 6,000피 넘었을 때, 하다못해 8,000피, 9,000피 갔을 때 정부에서 등 떠밀진 않았어요. 뭐야, 4,000피, 5,000피 가기 전부터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억까인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외국인들이 국장을 안 사는 이유가 결국엔 이거예요. 이런 정책 부분, 이런 대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거지.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뭐 욕을 하자면 끝도 없고 이미 이루어진 거, 인명피해 더 난 거 똑같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가 문제 아니라 결국엔 피해를 보는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사점은 뭐 생산적, 금융머니, 무브, 설계 흔들림. 그러니까 예금과 부동산에서 이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했는데 이번 폭락에 대한 이 대처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 또 주식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물론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정책을 그렇게 냈다고 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부 말을 잘 들었다고.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2000피, 3000피 때도 얘기 많이 한 거지만 이 구조적인, 이 자본시장 구조적인 이 문제, 거버넌스,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런 부분은 계속 숙제입니다. 국장이 다시 2000피, 3000피를 안 가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우리가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바꿀 거예요.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뭐라고 해야지?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신도 없고, 일단 이거는 이따가 그 멤버 저기 자료방에 올려줄게요. 버티브가 실적 나오고 꼬라박고 있네요. 꼬라박아도 아직 2배 오른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버티브가 실적이 나오고 좀 꼬라박고 있어요. 버티브 실적을 한번 볼까요? 주가로 돌아오면 결국에 뭐 역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자료나 이런 소리 하니까 많이 나갔는데 주가로 돌아오면 오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엔 저의 선택은 뭐야? 평단을 낮추자였어요. 비중 조절하고 평단을 낮추자였어요. 오늘 아침까지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평단 121만 원 이 정도의 37% 수익이었죠? 37%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평단은 더 낮아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다시 현금 회수를 해놓고 새 평단을 잡았어요. 물타기 하려고 새 평단 잡기 전에 팔았다가 다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단은 좀 높아졌지만 현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더 빠져봐라. 더 살 수 있다. 오늘 이번 달에 번 수익의 반 정도를 뱉어냈지만 그래도 현금은 엄청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 평단 조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야 아직도 저세상 평단이라서 삼성전자야 따로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불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불타기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불타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또 최근에 세평단 22만 원인가? 23만 원에 세평단 잡은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하이닉스 얘기 마저 하면 일단 그거요. 아까 코스피로도 얘기를 했지만, 코스피 차트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매물대가 큰 게 2개가 생긴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S야 그거 부분이야. 이게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 물을 세게 타가지고 평단을 확 낮춰서 새 평단 만들면서 현금을 다시 비중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뭐 하겠어.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평단이 2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40, 150으로 평단을 낮추려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 그걸 텐데, 어디 물타기 계산기 있지 않나? 그냥 간단하게 예로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물타기 계산기, 뭐 평단 계산기 이런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 내용이에요. 본인이 220만 원에 5개를 샀어. 근데 물 안 타다가 많이 빠져서 물을 타려고 해도 이거라는 거야. 150만 원에 20개 사야 150만 원에 20개 사야 평단이 수량 25개 되고 평단이 그래야 164만 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현금도 중요하지만 이 물타기를 함부로 해도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손절이 중요한 이유예요. 손절 치고 다시 잡는 거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크게 물을 타도 그래도 164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팔고 이 당시 작년 11월 12월 달에 들어간 거 냅두고 있다가 최근에 불타기를 했는데, 불타기를 조금 욕심내서 세게 했더니 평단이 높아졌고, 그 평단이 높아지고 나서 이 평단이 여기까지 12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불타기를 너무 서둘렀나 보다 싶어서 오늘 반등 나올 때 약익절하고 현금 잔뜩 챙기고 그리고 새평단을 잡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일이야? 아무튼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을 끝에 새평단을 잡았다. 약익절하고 새평단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불타기를 했다. 여러분은 좋아요를 눌러준다. 오늘 왜 빠졌는지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앞에 영상을 보자.
S가 떠든 이후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몰랐을 때든 빠졌을 때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니 뭐 코인을 해도 그렇고 선물을 해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방식대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죠. 자, 다행히 버티브는 약간 말아 올리고.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탑도 플러스도 오늘 세평단을 아예 잡아버렸어요. 어중간 해가지고 약익절하고 세평단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못 버티죠. 못 버티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자, 꼭대기에 물렸어도 현금이 1억이 있는 사람과 현금이 1원밖에 없는 사람과 심리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현금이 여기 300만 원에 물렸어도 현금이 1억 10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장 물타기 안 해도 그냥 버틸 힘이 있다는 거지.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뭐 이 기준선 모르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 매매에 대한 계획을 짜보자는 거예요. 분할 매매에 대한 계획을. 지금 오늘 제가 하이닉스 세평단을 잡은 이유도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현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도박처럼 하면 도박인 거고 투자처럼 하면 투자인 거죠. 자, 이거 기준선 없애볼게요. 자, 주봉으로 봅시다. 자, 현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 오늘 세평단을 잡은 사람 생각을 해봐요. 아, 여기 두 개 오늘부터 모으면 되는구나.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투자는 결국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건 결국엔 심리 싸움이라서 그래요. 누군가 여유가 있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기회이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계속 현금을 쓴 사람들한테는 지옥인 거죠.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하진 않았어요. 저 흥했는데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방송 볼 때도 그러긴 했는데 이 차인 거예요. 진짜 누군가한테는 오늘부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아. 어떻게 지금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냐.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현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오늘부터 분할 매수하기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님 알겠어. 알겠으니까 지나가. 왜 그 사람들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 자꾸 채팅창 보지 마요. 채팅창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다 힘든 사람들밖에 없어서 채팅창 보거나 S 보거나 뭐 하면 다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봐라. 아까 내가 썸네일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이거 생각해봐요. 오늘 썸네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오를 때는 400만 원 간대 500만 원 간대 희망회로 잔뜩 돌려서 사놓고 내릴 때는 이제 악재만 보이는 거야. 나쁜 것만 보이는 거야. 아, 나는 이번에도 망했어. 아, 나 큰일 났다. 본전만 오면은 나 두 번 다시 주식 안 할게요. 근데 결국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본인의 사태를,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너 자꾸 거슬리네. 꼭 거슬리게 하네. 씨부레 둘 중에 하나야. 주식을 안 했거나 주식 손절치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거나 주식 손절치고 억가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도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오를 때는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희망회로만 가지고 매수를 한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여러분, 오르는 거 좋다. 아, 오르는 거 좋은데 현금 챙겨 놓자. 현금 챙겨 놓으면 또 기회가 오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갑질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선택 사항이 많아진다. 그냥 심플하게 그어도 이거예요. 물론 제가 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5월 5일 딱 150만 원까지가 딱 적정 라인이긴 했는데 근데 방금 저가 하는 애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심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뭐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만 무서운 사람들 팔아야 되고 평단 애매한 사람들 팔아야 되고 그리고 평단 낮은 사람도 팔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분위기 너무 싸한데? 똑같은 거야. 평단이 60, 80인 사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데? 일단은 현금 챙겨 놓을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현금을 지금 원래 한 20% 정도 있었는데 오늘 한 40% 정도까지 늘려놨거든요. 이렇게 다 세평단 잡아놓고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금을 최소 못해도 20% 30%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오늘 일정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 일정만 봐도. 뭐 매일매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매일매일이 고비라고 하고 매일매일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이니까. 오늘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인상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게 물을 안 탄 게 세게 세평단을 안 잡은 이유가 모르잖아. 이따가 또 새벽 2시, 3시에 진짜로 최악의 상황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저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로 100만 원도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하자는 거죠. 뭐 하다못해 제가 오늘 아침부터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어닝콜 하기 전에 어찌됐든
하이닉스 반등이 나왔잖아. 제가 어저께 미장 보지 말자, 그냥 일찍 자자 하고 나서 한 얘기 기억나시죠? 좌절만 하고 자꾸 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빠졌을 때,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뭐부터 팔 거고 어디서부터 현금을 조금씩이라도 챙길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라고요.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글 자꾸 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분할 손절을 하든 뭐가 됐든 단돈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챙겨놔야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이 날지 뭘지 교통사고가 날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근데 대비를 해놓자는 거야. 아니 우리 기분도 365일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분도 365일 맨날 좋은 게 아니듯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이 주식판에서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를 때 이 절망 회로를 돌려야 되고 내릴 때 이거 내일 때라고 되는 건가? 이 오타를 이제 봤네. 내릴 때 희망 회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저는 희망 회로를 돌렸다니까요.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3만 원, 4만 원이겠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린 거야. 진짜 3만 원, 4만 원 갔으면 무서웠겠지. 2만 원도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수천 번, 수백 번을 사면 되니까. 현금만 있다면 수천 번, 수백 번을 사면 되니까.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없어지진 상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내릴 때 희망 회로를 돌려야 되는데 오를 때만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거죠. 이 희망 회로라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건 결국엔 욕심인 거예요. 내릴 때는 무서운 거지. 어디가 끝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 말이 그거예요. 어디가 끝일지 모른다는 건 결국엔 내릴 때도 오를 때도 결국엔 그 끝은 있다는 거야.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갈 때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여기가 끝일지도 몰라. 200만 원 갈 때도 여기가 끝일지도 몰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오를 때는 더 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릴 때는 더 내릴 거라고 더. 근데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액면가 차이인 거지 이 당시에도 죽을 맛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이에요. 7월 달에 24년도 8월 달 7월 달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급락 나오고 잠깐 살려주는 것 같더니 주구장창 내렸어요. 주구장창. 물론 양봉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주구장창 내렸어요. 주구장창. 이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주구장창 내렸어요. 이 4개월 동안 주구장창 내리고 그리고 나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 5개월,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횡보한 거예요. 저렇게 주구장창 내리고 나서도 쉽게 못 올라가고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여기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저 이상한 애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을, 이 투자를 어떻게 볼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기적으로 볼 사람은 단기적으로 볼 건데 왜 나는 손절을 안 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물을 타는지 모르겠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뭐 삼성전자 차트니까 자, 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간다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30만 원이 깨졌을 때라도 도망을 가야죠. 내가 30만 원부터 들어가서 얘를 40만 원까지 보기로 했어. 그러면 30만 원 깨졌을 때라도 도망을 가야죠.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고 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지. 야 빠져라. 빠져봐. 얼마든지 사줄게. 그런 사람이면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면 지금 제가 이 불타기 하는 것도 세평당 잡는 것도 다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시 네가 10만 원 갈 거야? 10만 원까지만 모아볼까? 그런 마음이면 그럴 현금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도 무서운 자리는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오늘 사가지고 10만 원까지 볼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현대차 물어본 사람 같겠지?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요. 이 반대로 하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나 현금도 없다. 씨부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난린데 뭐가 뭘 희망해로고 냉정해로고 뭐 절망해로고 이게 뭔 소리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단 현금 마련부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저 바닷가에 있는 애가 아까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현금이 없는데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일단 내일하고 모레까지 볼까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땐 계속 홀딩을 해야겠죠? 죽을래? 현금이 없다며.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이번 주에 어떻게든 끝나서 반등으로 끝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 그럼 홀딩을 할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현금에서 하라고. 현금 챙겨 놓으라고. 지금 이 시간 동안 뭘 배운 거야? 이 38만 원에서 여기까지 18만 원까지 내려오는 동안 뭘 배운 거야? 너가 여기서 왜 아무것도 못했어? 현금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럼 반등 나온다고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그냥 홀딩이 아니라 평당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할 손절을 해야죠. 여기 동안 뭐 배웠어요? 왜 힘들었어요? 이게 없어서잖아. 머니가 없어서잖아. 그럼 머니를 자꾸 만들어야지.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리셋을 하자고. 우리 9,000피 간 적이 없고 8,000피 간 적도 없고 7,000피 간 적도 없고 다시 리셋을 하자고. 주가가 다시 지수가 다시 리셋을 한 것처럼 다시 1월달 2월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1월달 2월달로. 그리고 리셋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내 평당 오면 다시 안 해야겠지 소원하고 있는 그 리셋을 하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쇼츠에서 그 쇼츠 링크도 올려줬지만 이거 아까 이 쇼츠 얼마 전에 라이브 때 얘기한 거 여기 깨지면은 18만 원도 볼 수 있다고. 여기 깨지면 18만 원도 오늘 18만 원 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 하이닉스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때 언제요? 27만 원? 저번 주였나?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저번 주?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거예요. 이 27일 이때도 자 이때도 똑같은 거야.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냥 이번 달 내내 저번 달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형단 기다리지 말자. 형단 기다리지 말고 일단 현금 만들자. 반대매매, 전쟁 금리, 내일 떡락 확정. 저렇게 미문님처럼 저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 쉬는 게 맞아요. 싹 일괄매도 하고 주식 쉬고 현금 들고 있는 게 맞아.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다릴 것도 없어. 손실 확정 짓고 현금 들고 있어야 돼.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AI도 안 끝났다. 오늘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다. 동결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전쟁도 어차피 지금 전쟁이 유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확전되진 않을 것 같다. 등등등. 아니 오를 때 좀 절망 회로를 해. 왜 내릴 때만 절망 저런 글이 많냐고. 오를 때는 그냥 가자만 외치고 막상 내릴 때는 야 이제 망했다. 너네 다 죽었다. 지금 주식 들고 있는 사람 다 도박이다. 인생 날아갔다.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럴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저번 달 저번 달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자꾸 여기를 보지 말자. 여기 가려라. 여기 가리고 일단 오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단 가리고 현금 매수하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현금 매수 해놓자. 여기도 봐놓자. 우리 집 불 안 나. 우리 집 방화시설 잘 돼 있어. 그래도 모르니까 소화기 한 대는 갖다 놓자. 준비해놓자. 준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뭐 돈은 들지 분할 손절을 하면 손실을 보는 거니까 돈은 들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저번 달, 이번 달 평단을 자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분할 손절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높이에서 내려올 때마다 계속 음봉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킷 나오고 매수 사이드 카드 몇 번 걸렸어요. 계속 음봉만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 날이라도 현금 매수를 조금씩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때 마이너스 10만 원, 이때 마이너스 20만 원, 이때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라도 현금 매수 해놨으면 오늘 같은 날 이거 좀 과하게 빠졌는데 하는 날 조금이라도 물 탈 수 있잖아. 아니면 세평단을 잡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반등이 나왔고 내일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일도 삼전 실적 나오고 어닝콜 때 잠깐 튀었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잠깐이라도 환호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이 나와서 또 좋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빴다가 오를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이거 하자고 기다리고 홀딩이고 기대를 또 갖지 말고 지금은 희망 회로를 갖긴 하되 대비는 해놓자고. 남들보다 만 원이라도 싸게 사게. 남들보다 평단 만 원이라도 낮게 잡기 위해서 대비라도 해놓자고. 오늘 하이닉스 세 평단 잡은 것처럼 아니 굳이 동길님 평단 121만 원이었는데 굳이 얘를 팔아가지고 세 평단을 왜 잡았어요? 아니 내가 쫄리니까 현금 더 챙겨놔야 될 것 같으니까 비중 줄이고 평단이 좀 높아질지언정 비중 줄이고 현금 늘리고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늘리고 그 세 평단 잡았잖아. 그리고 나서 진짜로 얘가 만약에 다음 주가 됐든 다음 달이 됐든 얘가 만약에 여기 200만 원을 안착을 해요. 그러면 나는 또 세 평단을 잡든지 불타기 할 용의가 있어요. 설탕 여기 들어갔다가 빠진다고 해도 이때 정해도 된다고. 이때 정해도. 일단 지금 바닥에 꼭지가 안 생겼잖아요. 제가 말했던 이 면도 깨졌잖아요. 이 면도 깨졌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면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로운 면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가 새로운 면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닥에 꼭지가 생길 때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늘려놓자고. 손실을 아까워하지 말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손실을 아까워했지만 결국엔 이때 손실도 손실이었고 이때 손실도 손실이었고 이때 손실도 손실이었어요. 근데 자꾸 망설이고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엔 손실이 더 커졌으니까 지금 와서는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졌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끝을 보지 말자는 거야. 여기서도 끝을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다 팔면 마이너스가 크니까 지금이라도 단 한 주라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자는 거야. 내가 일단 내 마음부터 달래야 되니까. 내 마음부터 여유가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이닉스 세평단 잡는 거 집중하고 삼성전자 불타기 하는 거 집중하고
반도체 세평단 잡는 거 집중하고, 또 이 반도체 ETF도 물 세게 타가지고 세평단 잡았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물타기 했어요. 코덱스 반도체 물타기 했어요. 그래서 제 평단이 한 이쯤인가 그랬어요. 아무튼 평단이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빠졌잖아.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오늘 현금 매수 많이 했잖아. 그냥 물시계 타버렸어. 그리고 나서 20만 원 정도 손절 치고 나오고 세평단 잡은 거야. 마이너스 20%까지 넘게 갔던 거 마이너스 1%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 또 빠지면 어떡해요? 오늘 저가 나왔잖아. 아, 그러면 8만 5천 원까지 볼 건가? 오늘 저가 깨지면 다시 손절 치고 다시 볼 건가? 정해도 선택지가 높아졌잖아. 세평단 잡고 현금 비중은 더 늘어났으니까.